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우주 제2강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반응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강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신앙에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이 강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주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가르치는 저에게도, 그리고 배우는 모든 우리 성도님에게도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도 주님을 보고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총 5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1강을 마치고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강의들이 이제 강의에 맞춰서 2강, 3강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할 텐데 아마 3강에서 좀 길어져서 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이 강의를 화요일까지 좀 보시고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던 느낌, 그리고 새로 배운 거, 또 궁금한 거, 더 알고 싶은 거, 그리고 뭐 의견이 이건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반대되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고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인 거고요. 이것이 복잡하니까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하실 수 있지만 끝까지 듣기만 하셔도 돼요. 듣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배웠다라는 것만 있어도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깨달음만 있어도 이 강의에 충분한 의미가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더 바라본다면 이것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으신 사람이 이 강의를 만나서 그들의 신앙이 달라지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기를,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에게 이 강의 안 주시거나 아니면 제 동영상을 좀 나눠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마 그 얘기를 조금 나눌 텐데 제가 하는 강의는 창조과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창조과학에서는 이렇게 철학적인 접근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을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진 않았습니다. 창조과학을 중시하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고 지적 설교론에 좀 가까운데 그 부분을 좀 이따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되겠나요? 다음이 되겠나요? 그때 기회가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줌에서 만나는 거, 줌에서 만나서 그동안 질문 있었던 거라든지 부족한 거 더 알고 싶은 거 아니면 정리하는 것을 제가 좀 가지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강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에서 존재 증명,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주론적 증명했고요. 오늘 생명 창조의 증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용 목사님이 해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에 대한 세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우주론적 존재 증거, 우주론적 증명이 있고요. 생명 창조의 증거 있어서 생명을 창조했는데 세 번째는 도덕적 증거가 이게 3강이고요. 그래서 생명 창조에 하나님의 증거가 핑거프린트라고 하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지난주에 결론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주를 시작하는 원인이 인격체이다. 근데 이 인격체는 더 확실하게 이런 증명들을 통해서 확실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정교한 질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빅뱅에서 상수 얘기했습니다. 상수, 우주 상수, 청력하고 이
그 중력하고 서로 밀어내는 거. 청력은 밀어내는 거고, 저기 중력은 이렇게 끌어 잡아당기는 건데, 이것이 끌어당기기만 하면 다 부딪히는 거고, 밀기만 하면 멀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적절로 어떤 건 밀고 어떤 건 당기고 해가지고 거리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지구와 달이 거리 유지하고 태양과 거리 유지하듯이. 네,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그것도 하나님,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얘기 주로가 생명의 복잡성과 정교함입니다. 유전자를 보면 거기가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진화론처럼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는데 절대적인 도덕적인 그 도덕성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도덕적인 인격체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생명체에 이제 어디에 왔느냐?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연히 자연적으로 그걸 진화론이라고 하고요. 생명체가 어떤 특정 목적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걸 지적 설계는 오늘 창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물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은 뭐라고 얘기냐? 모든 생명체는 비생명체, 그러니까 자연에서요. 자연에서 또는 일반 자연물, 물과 그런 거에서 자연이 발생했다. 무한한 시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우연히 겹쳐서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초기 그 지구에서 굉장히 뜨거운 물과 뭐 암모니아도 있고 뭐 이렇게 번개도 치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황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물이 끓어오르고 뭐 또 부딪히고 그러면은 부유물이라는 게 생깁니다. 부유물 그런 거. 이제 그것들이 모여서 단백질이 됐다. 단백질이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백질. 우리가 이 고기가 이제 얘기를 하면 고기인데 이것이 기본 생명체의 그 기본 구성 단위거든요. 이것이 있어야만 지방이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있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이 있어야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백질이 그렇게 뭐 번개와 또는 뭐 뜨거운 물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어떻게 처음 생겼다 이제 그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겠죠. 그게 이제 설명입니다. 소위 질환원의 모든 생명체는 단세포에서 구조가 복잡한 구조, 인간처럼 복잡한 생명체로 진행됐다. 그러므로 생명체는 어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이게 중요해요. 목적도 의미도 없어요. 아주 우연히 생겨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생겨났다는 거죠, 우연히. 근데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인가? 진화론이 생명의 기원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과학에서는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과학에 근거하려면 과학적인 판단 증거에 맞춰서 맞아야 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진화론의 난제가 총 정리를 7가지로 했습니다. 이래서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새로운 유전자 정보의 생성이 가능한가? 이 얘기는 뭐냐면 단세포가 이렇게 핵이 있고 뭐 그러잖아요. 발전해서 다세포가 되고 그게 뭐 원숭이가 되고 그게 사람이 되려면 보십시오. 여기서 점핑이 일어나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확대가 돼야 돼요. 많은 유전자 정보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기본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제놈이라고 하죠. 지놈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게놈이고 게놈 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영어로는 지놈 예빈이한테 혼나겠네. 지놈 하여튼 이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이게 더 많아져야 그래야 다세포가 되는 거예요. 더 많아져야 그래야 물에서 놀고 더 많아져야 육지로 나오는 거고 더 많아져야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그 진화를 주장할 때
유전자 정보가 단세포 것처럼 극히 작은 거에서 원초적 생물로 유전자가 정보가 많은 복잡하고 정교한 생물로 발전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연히 또 다른 얘기는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일단 유전자 정보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윈이나 진화론자의 진화의 증거라고 일컬어지는 생물들이 유전자 정보가 증가한 증거는 없어요. 이제 뭐 말이 어떻고 뭐 또 고래가 뭐 다시 바다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러면 유전자가 정보가 증가를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될 거예요? 화석으로는 못 됩니다. 하여튼 유전자 정보가 증가하는 사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도 진화가 진행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이 유인원에 가까운 존재로부터 지금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종이 들어가요. 학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려면 유전자가 증보해야 돼요. 지혜도 증보했고 지식도 증보했고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섬세함도 증거했고 다 증보했는데 문제는 여기 유전자가 우리 유전자를 같거나 아니면은 유사하거나 아니면 발전했다는 뭐가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증거가 없어요. 관찰된 적도 없어요. 이 화석이 여기에 주가 아주 미세하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만큼 바뀌었다. 그럴 수 있는 게 이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지금 여기가 이렇게 X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이런 식으로 X 표시가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X 표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제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하여튼 이 유전자가 총 우리나라 사람에겐 46개가 있는데 2m 길이에요. 거기에 30억 개나 되는 DNA 서브 유닛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 이런 거, 이 구성 요소가 ATCG라는 단백질, 아모니아인가요? 아모니아가 아니라 아미노산인가요? ATCG라는 단백질 그 형태가 복잡하게, 어떤 때는 여기 보세요. TA로 돼 있고 CG로 돼 있고 AT로 돼 있고 AT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순서에 의해서 이것이 딱딱딱딱 결합되어 있는 게 띠를 이루어서 요 모양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세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46개가. 여러분 요런 거 어떻게 지금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도 과학자들이 잘 몰라내요. 이 지금 겨우 할 수 있는 건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 이게 무슨 정보이다, 거기까지 관찰할 뿐이지 왜 이 다음에 C하고 G하고 연결하고 AT하고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걸 몰라요. 이게 정보를 드러낸 거여서 우리가 정보를 알을 뿐이지. 그리고 30억 개의 유전자 코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포, 이게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는 우리 안 보여요. 바늘 찔려도 들어가는 그 지점이 세포인데 그 세포 하나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어떻게 일어나냐고. 또 이것이 우연히 어떻게 증가하냐고. DNA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한 게 이게 DNA 이렇게 두 개가 돼서 그게 총 46개가 지금 여기 46개의 쌍이죠. 이 46개의 쌍이 이렇게 되는 거. 남자 여자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진화론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정보가 증가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돌연변이라고 얘기해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돌연변이라는 건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 적합한 적자 생존하기 기능이 더 생겨서 진화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섬에서는 조개가 더 많았다. 그래서 조개를 깨먹을 수 있는 새가 유전자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부리가 더 튼튼해져서 조개를 깨먹는 새가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새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때 그 부리가 더 강해진 건 어떻게 나오느냐? 적자 생존이라는 거죠. 돌연변이라고 돌연변이.
그렇지 않던 데에서 갑자기 부리가 큰 대로 돌연변이 막 유전자가 변화되는 그럴듯하죠. 근데 문제는 돌연변이가 생길 경우 기능이 발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돌연변이는 기능이 장애를 생길 때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이 발전해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발전해서 새로운 게 된다면 우리가 보고 예, 늦게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일어날 테니까.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지금도 진화가 어딘가 일어날 테니까. 근데 오히려 기능의 퇴보를 일으켜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다운 증후군이요. 21번 연색체가 3개가 되는 병인데 오히려 뭐 양은 많아졌다고 하는데 2개에다가 3개였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통해서 다운 증후군이 기능이 더 많냐고요. 우리가 장애라고 하잖아요. 지능도 약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떨어집니다. 그들에게 존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단지 정상적인 사람들의 객관적인 기능보다 떨어지는 게 다운 증후군. 돌연변이를 통해서 다운 증후군이 됐을 때 정보가 증가하기보단 정보가 감소해요. 잘 작동하던 기관이나 기능이 퇴화하거나 오작동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돌연변이를 통해서 원초적인 생물이 복잡하고 고능한 생물로 발전된 얘는 관철된 적도 없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경우는 개체변이라고 그래요. 개체변이 뭐냐면은 이제 야구 선수 보세요. 야구 선수는 이제 신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야구를 하다 보면 뭐가 되면 팔이 길어져요. 그러면 질문. 이 야구 선수가 지금 신체가 건강하고 팔이 길어진 게 유전될까요, 안 될까요? 신체 건강은 원래 체질이 그런 거니까. 그리고 더 건강하면 더 건강한 그 정자나 난자가 만나니까 뭐 그건 유전된다고 하는 선택적인 거니까. 근데 팔이 길어질까요? 아니요. 이때 개체변이 획득 형질이라고 해요. 획득 형질. 자라나면서 뭐 개발된 거 그것이 전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회의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는 이게 획득 형질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애들한테 전이 될까요? 예민한 거는 전이가 돼요. 유전돼요. 왜? 제 형질 자체가 예민한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제가 회의하고 제가 궁금해하고 뭐 찾고 하는 그런 획득 형질은 이건 유전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유전되지 않아요. 유전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유전학에서, 과학에서. 진화론은 이런 과학에 못 미쳐요. 현재 발견된 증거 중에서 화석이나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종을 뛰어넘는 종이 있어요. 종이라는 건 뭐냐면 개, 돼지, 고양이 다 척추동물인데 개도 하나의 종이고 돼지도 하나의 종이고 고양이도 하나의 고양이. 근데 서로 교배가 안 돼요. 고양이하고 호랑이 되나? 이거 모르겠다. 사자하고 호랑이는 서로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세는 못 나와요. 호랑이하고 사자가 하는 게 라이거죠. 라이거고 타이온인가? 하여튼 라이거가 이세를 생산 못해요. 이것만 하나 만들 뿐이에요. 이것만 하나. 하여튼 이건 이거는 고양이과예요. 고양이과. 하여튼 개, 돼지, 고양이가 서로가 교배가 안 돼요. 교배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개에서 돼지로 갑자기 아니, 돼지가 아니 누가 넣었냐? 하여튼 그 종을 뛰어넘어서 개가 갑자기 뭐 더 많아져서 돼지가 되거나 돼지가 더 많아서 뭐 고양이 되거나 그리고 종을 뛰어넘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이제 고래가 뭐 이렇게 좀 뭐 해가지고 좀 커지고 뭐 다리 앞다리가 쭉 생기고 이게 화석이 이렇게 있다. 예, 그렇게 여러 가지 늘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각자의 화석의 차이가 2, 3만 년 적어도 또는 10만 년, 100만 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수사 기법, 범인을 찾는 기법을 활용해서 2, 3년 전에 어떤 사람이 여길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2, 3년, 2, 3만 년 이후에 그게 휴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2, 3만 년 전에 지나갔던 그 사람, 이몽순이 지나갔다고 그러죠. 이몽순이 지나갔는데 여기 2, 3만 년 여기 휴지가 떨어졌다면 그러면 제가 그 휴지를 버린 건가요? 안 되죠, 그거는. 안 돼요. 2, 3만 년 전에 조금 다리가 짧고 조금 이렇게 고래처럼 생긴 어떤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2, 3만 년 후에, 그것도 2, 3만 년이 아니지. 100만 년 후에 좀 다리가 길어지고 그러면 그게 서로 연관이 되냐고. 진화론자는 원초적인 생물이 돌연변이를 통해서 복잡하고 정교한 생물을 진화하여 새로운 종이 생겨났다고 진화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종을 바꾸는 진화나 돌연변은 하나도 관찰되지를 않았어요. 종을 바꾸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종이 변하는 진화의 증거를 내세우는 증거는 몇천 년, 몇만 년, 몇백만 년 서로 간격이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 서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이것은 연관됐다라고 확정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수사 기법에 의해서 서로 연관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연히 다른 게 거기 와서 그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아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 연관돼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갑자기 어떤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제 머릿속에 떠올랐으니까 우리 교회에 갑자기 저를 닮은 꼬마애가 한 명이 갑자기 교회 출석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냐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저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고 우연히 저를 닮은 애가 어떤 애가 있다고 저랑 부자관계가 형성이 되냐고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종을 뛰어넘는 진화 그게 없는데 몇백만 년 종이 달라진 걸 몇백만 년 사이에 이렇게 연관시켜가지고 종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새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관찰 가능한 종의 변화는 없어요. 네 번째, 지금은 세 가지 어려운 걸 얘기를 했죠. 진화론에서. 진화론자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화석이 진화에 대한 증거로서 타당한 화석이 주요 그 진화의 증거들인데 그게 타당하냐 증거로 타당하냐 진화론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는 신뢰만 하냐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떨어져 있는 거 억지로 연결시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나눴는데 진화론자들은 최소 몇천만 년 몇백만 년 심지어는 몇 억 년 강력이 있을지라도 겉모습이 비슷하면 또는 기능성이 연관이 있어 보이면 화석들 사이에서 진화의 증거로 여겨요. 진화의 증거. 진화론자들은 발견한 모든 화석이 진실이며 화석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거는 증거를 위선주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위에 거는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인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이에요, 지금. 이거를 사람들이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모양이 원숭이보다는 원숭이에서 사람에게 조금 가까운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원숭이 화석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해석을 덧붙인 거예요, 덧붙인 거.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화석입니다. 지금 여기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어떤 문서에서는 2km, 3km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고 어떤 문서에서는 몇백 메타. 그러면 최소한 하여튼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때 여기 제가 나오네. 이게
2km, 3km 떨어져 있고 몇백 미터 떨어져 있다고. 이 무릎 화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우리 인류 진화에 있어서. 왜냐면 무릎 화석을 보고 이게 직립했냐 안 했느냐를 따질 건데 몇백 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이거랑. 그러면 우리가 몇백 미터 떨어져 있으면 이거 머리에 이 다리라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그게 다 2, 3km라고 하는 문서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온전하게 온몸이 있으면은 뭐 좀 더 얘기가 가능하겠는데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와 이거 연결이 어떻게 되냐? 아까 4번 질문이고 문제는 진화론자리 제공하는 화석들 간의 연관성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전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멀단 말이에요. 너무 진화의 연관성은 추정이에요. 추정.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추정했다는 거예요. 추정. 때로는 상상에 가까운 것들. 상상으로 지금 여기서 여기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화석은 있는 그대의 지구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건 동의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에는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해석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인위적으로 인간의 조금 닮은 모습, 원숭이보단 인간에 가까워지는 모습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원숭이가 이렇게도 생긴 거 있고 저렇게 생긴 거 있는데 그거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섭해요. 이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해석들이 간섭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발견된 화석에 인위적인 살을 높여서 인간의 조상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거짓말 한 경우도 많아요. 발견된 화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화석을 조작한 경우인데 필트다운이 있는 그 화석인데 그건 오랑우탄 턱뼈하고 사람의 두개골이 그걸 붙여놓고 왜냐하면 이 발견에 대한 업적에 대한 그 굶주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거짓말 한 거예요. 오랑우탄 턱뼈 나중에 다 발각이 나서 이것들이 다 부정이 된 거예요. 네브래스카인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멧돼지 이빨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바 원인 자바에서 원인이 태어나는데 사람의 대퇴골 여기 있잖아요. 대퇴골과 원숭이 두개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기가 쉬워요. 인류 최고의 조상이 오스트랄피테쿠스 아까 말씀드린 거 손바닥하고 골반 몇 조각이 완벽하지 못한 무릎뼈 여기 나오잖아요. 다른 무릎뼈는 2, 3km 밖에서 발견한 것으로 포충했다. 근데 그거 보고 직립보행한 최초의 인류 조상이다. 현대 수사기법에서는 증거가 안 돼.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증거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네안데르탈인인데 이거 다시 보십시오. 여기서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네안데르탈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 지금 우리 현 인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이만큼이나 겹치네. 그리고 지금 요즘 유전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뼈를 분석을 해봤대요.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하고 지금 우리 몸속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대요. 어떻게 들어가 있죠? 둘이 종이 같은 거네. 그러면 조금 모양이 달라진 거네. 진화가 아니라. 그죠? 우리 몸속에 종이 다르면 그게 지금까지는 유전이 안 돼요. 종이 다르면 그 잉태가 안 돼요. 생명이 자연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럼 확률이 도 많아서 이렇게 그 동전 뒤집기처럼 50%다. 동전 뒤집기는 50%잖아요. 앞면이 뒷면이든지 이런 식으로 확률이 많으면 뭐 그렇게 되겠다 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초기 지구에서 발생하려면 무작위로 발생한 아미노산이 이제 단백질의 기본 요소가 아미노산이에요. 덩어리로부터 생명을 가진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로 발전해야 돼요. 코스모스로 유명한 칼 세이건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단백질인데 우연히 발생한 확률이 10의 130분의 30승분의 1, 130제곱분의 1. 1도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세포에서 인간이 발전된 확률은 10에 2000 제곱분의 1이에요. 더 불가능하네. 그렇게 계산했어요. 왜? 우리의 안에 있는 세포들이나 이 지성이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생할 수가. 과학자들이 계산해낸 내용이에요. 그런 그러게 확률이 극히 낮은데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진화론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살아있는 화석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옛날에 이게 뭐죠? 잠자리 화석 같죠? 이거 잠자리가 아니에요. 잠자리 조상의 화석이에요. 그리고 이 오리너구리 어디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화석하고 똑같이 생긴 지금 현생 생물들이에요. 진화론자를 주장하기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적자 생존한 생물이 적자 생존했지만 그럼 다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급격하게 환경들이 바뀌니까 모든 종이 다 변화를 선택한 것은 아니다. 고대에서 또 환경이 급격하게 변했지만 옛날 형태의 생물은 진화가지고 남아 있을 수 있다. 뭐 어떤 지역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한 진화가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지만 진화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자 생존한 생물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진화한 것이 살아난다면 오래전의 환경하고 지금하고 급격하게 모두 다 변했어요. 뭐 온도나 대기 구성이나 그럼 살아남으면 오직 진화해 한 생물을 들여야만 돼요. 그럼 모든 생물들이 다 진화해야 돼. 어떤 식으로든지. 근데 변화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한다면 곳곳에 살아있는 살아남은 화석들이라 불리는 것. 실러캔스, 오리너구리, 유령상어. 유령상어도 이게 옛날 거랑 똑같은데 투구개 같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1397개에 달하는 생물들이 과거의 화석과 모습과 똑같아요. 요거 보세요. 실러캔스라는 거. 똑같죠? 요거 보세요. 앵무조개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비슷하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건 살아있는 생물이고 요것도 살아있는 거고 요거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 옆에 이 화석들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진화론자들은 모습은 통일하더라도 기능이나 삶의 형태는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진화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미스터리에 해당돼요. 이 기능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증명하냐고. 예전과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종들이 왜 진화를 안 했는지, 왜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지 진화론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과학적으로 진짜 진화론이 중요한 문제인 게 이전에 없던 생물 화석이 캄브리아계에 완성된 채 폭발하듯이 증거해요. 캠브리안 익스플로전이에요. 캄브리아 폭발이라고 그래요. 여긴 아이고 그 진화론 그거를 안 해놨네. 캄브리아기가 고세대 중세대 이렇게 지나올 때 그 40억 년 여기 나오네. 40억 년 동안 복잡한 생물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화석 증거에 의하면은 캠브리안 익스플로전, 캠브리아 폭발 이전에는 단순한 세포 수준의 생물들만, 스펀지 화석 정도만 머물다가 고생대 캠브리아에 갑자기 완성된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진화라는 게 점진적으로 시간에 걸쳐서 환경의 도전에 적응하는 거고. 그러면 적응이 갑자기 되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유전자가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40억 년 동안 우리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5억 년이었는데 40억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5억 년에 팍 폭발해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복잡한 생물들이 어떻게 여기서 단세포나 미생물 같은 그런 세포에서 이것들이 다 나오냐고. 큰딸한테 이거 설명했더만 이제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때 창조하신 거냐고. 그거까지 얘기하기가 지금 멀어요. 그 얘기는 먼 거고 일단 진화론을 통해서 창조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화론은 그런 과학이냐고 얼마나 진실이냐고. 진실에 가깝지가 않아요. 그냥 가설이에요, 가설. 갑자기 폭발하는 거 이것부터 설명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냐고. 진화론들은 갑작스럽게 지각병들이나 산소 증가가 있다고 추정하지만 추정에 불과하고 근거는 약해요. 아직 이 증거들이 많이 안 나타났어요. 이것은 모든 생물체가 점진적으로 적자 생존에서 지향했다는 진화론이 원칙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혹수 유전자라는 걸 또 주장을 하는데 공통 유전자라고 해요. 그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고 그러는데 생물이 탄생할 때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말이 있는데 척추동물 같은 경우는 그 배아들이 비슷해요. 다 사람 거나 또는 개나 애기가 정자와 그 난자가 만났을 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를 이런 거에 근거해서 혹수 유전자, 공통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부화되면서 캄브리아 폭발을 일어났다는 가설이 있는데 혹수 유전자라고 일컬어지는 게 캄브리아 후기에 등장하고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폭발한 이유에 대해서 진화론에서 설명을 못해요. 생물 발생의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게 제가 옛날에 생물을 공부할 때 그게 이제 생각나서 그런 건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한 말이에요. 혹수 유전자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설이지. 지금 이게 다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퍽 하고 캠브리아에 폭발했다. 예, 여기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증거가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생물체의 기원에 대한 평가, 진화론에 대한 평가, 진화론은 진화의 필수인 유전자 정보 증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어요. 돌연변이도 유전자 정보를 증가시키지 않아요. 진화론자들이 제시한 증거는 연관되어 보이는 화석들을 연결한 추정에 불과해요. 추정. 진화론은 추정이에요. 무엇보다 생명의 저절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까 뭐라고 했어? 10에 120이라고 했네? 130이라. 뭐 헷갈려. 130분의 1. 10에 130, 120분의 1. 120제곱분의 1. 그리고 10에 2000 제곱분의 1. 이거는 인간으로 불가능해. 모든 생명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진화론의 증거는 가설이며 제한에 불과하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증거가 확실한 과학적 결론이 아니에요. 진화론 법이 있고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고 또 우리가 제 연력학 제2법칙 우리가 지난주 얘기 나왔잖아요. 엔트로피 법칙. 이건 다 법칙이에요. 법칙. 론이 아니에요. 론. 진화론이잖아요. 이건 진화론. 법칙보다 증명 안 된 게 진화론이고 진화론은 론 가설이에요. 가설. 제한. 근데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진화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뭐 너희들 뭐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법칙도 아니니까. 법칙도 아니니까. 그럼 생명체는 어디서 왔느냐? 생명의 창조설에 가까운 거예요. 우주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매우 능력 있고 높은 지적인 존재가 지극히 정교한 설계를 통해서 만든 것이다. 지적 설계론. 저도 여기에 가까워요. 근데 지적 설계에 대한 이제 한계는 또 한번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에 가까워요, 저는. 설계에 대한 이해, 지적 존재의 행위나 기능은 자연적인 원인과 구별돼요. 지적 존재니까 직접 만들고 계획하고 그런 거예요. 전능한 존재라면 말로도 말씀으로도 우주나 생명이 자연적인 원인이 의한 결과가 아니라 지적인 존재의 작용으로 만들어졌음을 의미하고요. 지성적 기능 그 자체는 지성적 행위자가 원인을 준 거. 우리가 지적인 존재가 된 것은 지성적인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준 거다. 아니 없는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지적인 능력을 주냐고. 지적인 설계론의 근거는 다 한 것 같다. 우리가 지난주에 좀 얘기 나눴던 건데 지적 설계론 진화론이 아니라 지적 설계론은 지금 넘어왔어요. 우주는 엄청나게 정교한 질서로 따져 있다. 우리가 얘기 나눴잖아요. 지구의 자전이 1초에 463m 463m 공전은 1초에 29.8km 팍팍팍팍 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도 안 어지럽고 잘 존재하잖아요. 태양의 공전은 217km. 태양이 또 공전해요.
지금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 놀이 시설 가보면은 빙글빙글 도는 거고 찻잔 있는 찻잔을 돌리면 더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엄청 어지럽게 돌잖아요. 그거에 몇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밖에도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주에 엄청난 팽창 속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은하계, 태양의 질서, 속도, 중력이 45억 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가 됐어요. 가끔가다가 부딪혀가지고 합쳐지는 은하가 있긴 한데 하여튼 지금 우리 은하가 태어난 지 이후로 우리 은하가 태어난 게 언제예요? 하여튼 그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우리 은하가 태어나고 지금 지구 이 태양계가 태어나고 지금 태양계가 태어난 지 45억 년, 45억 년 동안 저 달하고 지구가 부딪히질 않아. 생명이 탄생해서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이자 온 우주에서 가장 독특한 환경계인 지구가 존재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과학계의 가장 큰 탐구 과제 중에 하나가 제2의 지구를 찾는 거예요. 제2의 지구. 못 찾았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만 몇 개 집었어요. 7개 있다고 그랬나? 제가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는데 7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봐야 확인하는데 지금 그 제일 가까운 게 12광년. 그 빛의 속도로 12년을 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과학의 실력으로 못 가요. 가다가 늙어 죽어요. 그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가지도 못하고. 폴 데이비스 중력이 그렇게 놀라운 정확도로 알맞은 숫자인 것은 우주론에서 가장 신비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 지금 그게 되면 여기에 우주 상수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 이따도 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빵 빅뱅이 했어요. 빅뱅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청력 서로 밀치는 하고 서로 땡기는 거하고 아이고 이거 반대로 서로 밀치는 거 서로 밀치는 거하고 서로 땡기는 힘이 적절히 해야 적당히 우리가 지금 우주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10의 마이너스 120 제곱 가능성이. 그러니까 1cm를 10의 120 제곱만큼 잘라서 우주가 빵 터졌는데 그 정확성을 가져야만 한 치도 어긋나 안 만들어. 한 치도. 그게 우연히 어떻게 발생하냐고요. 생명체 복잡성을 가져요. 세포가 도시와 같은 복잡성, 쪼개면 쪼갈수록 복잡한 그 복잡성을 가집니다. 다윈 이론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다윈 때는 이런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런 걸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생물학의 단백질은 우연히 발생 확률이 여긴 150이네. 하여튼 비슷해요. 단세포에서 인간의 발생 확률도 10의 2000 제곱분의 1로 사실상 발생 불가한다. 헉슬리 에볼루션 인 액션 그 책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생명체의 복잡성은 생명체가 단순한 우연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주장을 개연성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150, 단백질 150, 그 다음에 단세포에서 인간이 120, 우주 상수는 150을 하면은 10의 2300분의 1. 보이시죠? 10의 2300 제곱분의 1. 세포가 얼마나 복잡하냐면 지금 아까 이건 유전자 그였어요. DNA는 이렇게 복잡한데 그 하나하나가 이렇게 떼굴 아이고 조금 더 위로 가야겠네. 떼굴 이것들을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떼굴 하면서 그 하나가 이렇게 유전자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인간의 세포예요. 인간의 세포. 동물의 세포.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여기에 뭐도 있고 그게 RNA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제가 생물학을 안 해서 다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핵막도 있고 여러분 우연히 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가장 작은 건데 우연히 뭐 흙을 던져서 이몽순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막 던져가지고 우연히 저도 우연히 그리면 그림 잘 그리니까 원래 그 못 그리는
아니 이게 우리 세포 이거보다 작은 반을 찌를 때 찔리는 데가 세포라니까요. 그게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더 신기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생명체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성질, 특정성이 있어요. DNA 유전자는 고도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원시적인 아메바에도 DNA 정보량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1000배 분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아메바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냥 자연 도태되는 거예요. 특이성은 생명체에서 지성적인 특성의 유형을 나타냄을 확증한다. 이거는 지적인 존재가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DNA하고 RNA 작용, DNA는 TATGC라고 하는 염기 서열에 따라서 이중 나열 서열로 이중 나열 이렇게 꼬인 거 이게 이중 나열이에요. 연결해 있으면 이게 또 이렇게 X로 또 나눠지잖아요. 이는 RNA에서 유전자 정보를 전달하며 RNA는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DNA가 RNA를 통해서 이렇게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셀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구성하게 해요. 이 작용을 또 누가 만드냐. 와,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너무 신비해요. 그러므로 생명체는 특정한 복잡성. 지금 복잡성 얘기하고 지금 아까부터는 복잡성 얘기하고 특정한 복잡성입니다. 조금씩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침팬지가 DNA보다 80%는 DNA만 80% 비슷해요. 근데 인간의 DNA 염기쌍이 30억 개예요. 침팬지의 것은 이거보다 10%가 많아요. 잠깐만, 이거 침팬지의 것이 더 많다네. 어떻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염기서열 차이가 6억 개 정도이고 전체의 최소 20%예요. DNA에서만. 정크 DNA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정크 DNA가 그 한 80%나 90%가 정크 DNA예요. 나머지 10%나 20%가 실제 DNA고 정크 DNA까지 하면은 더 그게 커져요. 특정한 복잡성이 있기 위해서 이 생명체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아까 설명했고 이것도 아까 설명했고 이제 비유를 하자면 영어 알파벳 아무렇게 치면 막 따다다닥 치면 여러분들 뭐 어라라라라라 하면서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졸을 때 딱 치면 AAA 그 쳐져요. 졸고 있을 때 그거 상장하면 강아지 쳐보라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치긴 쳐요. 그래 저절로 쳐지니까. 근데 영어 알파벳 중에서 하나는 구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우연히 A, 우연히 C, F 이렇게 우연히 더 또는 love, this 이 정도는 칠 수 있어요. 우연히 몰라도. 그러나 그거는 우연이지. 섹스피어의 작품. 이거는 성경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에요. 복잡성하고 특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for 할 때 F 할 때 이걸 대문자로 쳐야 되고 R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이 타자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어요. 창조자가 있어요. 창조자가 글을 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특정한 복잡성은 생명의 필요 충분 요건. 반드시 이게 있어야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정한 복잡성이 있으면 생명 우영이 발생했다고 말하기 불가능하고 특정한 복잡성은 생명체가 반드시 설계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설계된 생명체에는 환원할 수 없는 복잡성이 있어요. 환원이 안 돼. 환원이. 생명체는 그토록 복잡해서 구성 요중에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전체 이상이 생겨요. 인간 유전자 DNA 30억 개 쌍 중에서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다음 중국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뭐 24개 그 23개 중에서 하나가 그렇게 늘은 거니까 그걸 뭐 하나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말급해는 인간의 그 세포 구조는 제거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좀 뭐가 참 못하네. 만약 여러분에서 연결할 수 있는 세포의 구성 요소 중에서 하나만 제거하면은 그 기능이 완전히 파괴돼요. 이게 저도 볼 때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여기에 편모가 있어요. 편모의 모양을 보면은 이래요.
여기 단백질이 이거 로터로 돌아가고 요거는 스피는 돌아가는 거하고 요거는 여기 실제로 움직이고 박테리아 편모예요. 쥐꼬리처럼 생겼는데 회전수가 모터와 같은 로 수만 RPM을 속도로 회전해요. 이 편모가 움직이는 회전하는 모터가 있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건데 50개의 단백질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만 빠져도 모터의 역할을 담당을 하네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네? 우연히 이 단백질은 여기로 들어가 보니까 돌아지네. 그럼 하나 더 집어넣어 볼까? 그럼 여기는 이런 단백질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런 단백질 해볼까? 이제 누가 아니 우연히 하나가 딱 꽂아져서 막 흔들다가 뭐 됐다 뭐 그러면 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잡한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죠? 쥐도만 해도 이거 간단하잖아요? 이거 우연히 발생해요? 안 발생 못해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저도 못 만들어 이건 이런 쪽에 재능이 없어서 이거는 DNA 아까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지적성에 따라서 특정한 복잡성과 환원할 수 없는 복잡성 때문에 생명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요. 아무래도 진화론 불가능하다. 특정한 복잡성과 환원할 수 없는 복잡성으로 가진 생명체는 지극히 고등한 지적 존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더 바람직해. 더 특정한 정보의 복합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물학자들은 생명의 세포가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고 그게 특이성과 복잡성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이 특정한 정보의 복합이고 특정한 정보의 복합은 생명체가 설계됨을 증명해 준다는 거고 단백질 이렇게 되는 단백질 여러분 단백질이 같은 AT 여기 나오죠. AT라도 이게 이렇게 접히는 거고 이렇게 접히는 거고 이렇게 접히는 거고 이렇게 접히는 거 접히는 방향에 따라 또 특성이 달라진대요. 저도 들어서 아는 거예요. 제가 생물학과가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는데 아이고 그게 수백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ATG 지금 여기는 총 20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여기 그 뭐죠? 4개만 그 중에서 4개만 DNA에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해서 수백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정보의 복합은 어디서 왔는가? 자연 법칙은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기원을 밝힐 수는 없는데 생명체 유전자와 세포에 담기는 수많은 정보가 어디서 왔는가? 우연히 복잡한 정보는 가질 수 있고요. 우연히 생산적인 정보를 가지고 수 있지만 우연히 복잡하고 생산적인 유의미한 정보를 가질 수는 없어요. 아까 저기 친구랑 또 God is so good 하려면 좀 알아야 돼요. 영어를 알아야 이것도 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이게 포인트. 느낌표를 쳐야 된다. 왜 우연은 특정한 정보의 복합을 가질 수 없는가? 생명의 복잡성이 너무 광대해서 우연히 만들 수 있고 생명의 특이성이 너무 좁고 구체적해서 우연히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직접 설계론의 주장에 대해서 단의 주장은 진화론 주장한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체는 자연 발생했고 적재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진화했는데 단수성에서 복잡을 했다고 했는데 반론 아까 했던 걸 좀 정리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최초 발생한 확률이 지극히 낮고요. 여기는 131, 마이너스 130. 하여튼 양이 왔다 갔다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세포에서 인간의 확률은 2000. 아까 똑같죠? 진화는 돌연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가 생성되어야만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도 유전자 정보의 증가를 증명해 주거나 확인해 줄 증거는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최소 몇만 년 시간 간격이 있고 서로 유사해버린 화석의 나이를 부과하다. 저랑 얼굴 비슷한 어떤 꼬마애가 나타나고 제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더 이상 예를 들면 안 되겠네. 하여튼 부적절한 거지만 하여튼 예를 들면 저랑 얼굴 닮았다고 제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하빈이는 저랑 얼굴 별로 안 닮았어요. 근데 하빈이 제 딸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할 거야? 성격도 안 닮았어요. 성격도.
다 안 닮았어요. 닮은 게 별로 없어요. 다리가 조금 날씬한 건 좀 닮았네. 제가 닮은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다리가 길고 날씬했는데 아미가 별 얘기를 다 하네. 하여튼 재미로 들으셔요. 화석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화석끼리 연관성을 억지로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안 돼요. 캄브리아 대포팔 얘기했고 살아있는 화석 얘기했고 그래서 지적 설계는 우주에는 증거가 있고 생명의 복잡성이 있고 특이성이 있고 특이한 복잡성이 있고 환호할 수 없는 복잡성이 있고 특정 정보의 복합이 있고 그래서 생명 창조론 결론이에요. 생명의 자연법, 즉 자연 발생했다는 주장은 피라미드 법칙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가능성도 가질 수 없고 정보를 만들 수도 없어요. 자연법은 우연히 가능성을 산출할 수는 있지만 복잡하고 설계된 정보를 만들어낼 수는 없고 자연적인 원인들로는 복잡한 정보의 종합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따라서 복잡하고 설계된 정보를 지닌 생명체는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해서 생명체를 만드신 지적인 존재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아이고 지금 시간이 56분이네. 한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요거에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저도 책을 읽긴 복잡한 거 힘든 거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는데 한 가지는 이 핑거 오브 토마스 이 핑거 오브 토마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 번역된 그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여기하고 영어를 좀 들을 수 있는 분은 아니면 영어를 켜놓고 자막을 켜놓고 들으실 분들은 리전 오브 페이트라고 하는 이거는 제가 이 강의의 기반이 되는 크레이그 교수님이 만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 윌리엄 크레이그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 철학적인 접근하는 그런 유튜브입니다. 참고하시고 이걸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낫겠죠? 그러면 이어서 조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설인데 엑스트라 과학 이성 그리고 과학의 한계 과학 이성 그리고 진리 과학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과학적인 거냐 이성적인 거냐 과학과 이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 줬어요. 물질의 세계를 이해해주고 진보의 기반이 되는 도구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학이나 이성이 우리의 기대처럼 완전하지가 않아요. 항상 능력의 한계와 오류에 노출돼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발전한 게 과학이에요. 실패를 통해서 과학의 한계 과학은 합리적이고 발전이 가능케 하는 소중한 도구이지만 모든 진리를 다 알려주진 않아요. 무에서 빅뱅에 설명 못한다고 했죠. 생명체의 시작이 뭔지 그건 설명 못해요 아직. 그리고 과학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기준을 제공하지 못해요. 사랑이나 인생의 의미나 삶의 원동이냐 과학에 우리에게 주진 않아요. 그건 신앙의 문제예요. 철학의 문제고. 과학의 한계 계속 얘기합니다. 과학은 방법론적으로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하이젠베크라는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과학의 입자가 있는데 입자를 우리가 측정을 하려면 뭔가 과학적인 간섭을 거기에다 넣어야 돼요. 빛을 비추거나 그러면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위치가 속도를 늘려야 그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아니면 빠르게 움직이니까. 입자에, 그거는 그 핵 가운데에서도 뭐가 있는. 근데 그거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뭐라면 위치를 포기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동했다. 그거를 측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입자의 위치도 하고 그거의 운동 능력도 운동량도 측정하려면 불가능해요. 과학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 사물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쭉 얘기한 그런 것도 다 한계가 있지만 과학 방법론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 과학은 사물의 작동 원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와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합리적인 도구예요. 쓸 만한 도구지 과학이 진리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완벽해야 진리를 아닌지 긴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이 되지. 과학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신의 증명도 부인도 하지 못해요. 그거는 형이상학의 문제예요. 이성의 한계. 칸트 등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많은 수는 이성을 절대하고 이성을 인간이 짐승이 아닌 인간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통로라고 높게 평가한다. 이거 말이가 좀 이상한데 평가한다. 하지만 인간의 이성은 우리 실제에서 경험하던 완벽하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이 완벽하냐고요. 오늘 배운 거 다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 못해서 지금 보고 읽잖아요. 저도 안 외워줘요. 그럼 제가 머리가 나쁜 거네. 이성이 안 좋은 거네. 완벽한 이성을 안 갖고 있네. 여러분들이 흥분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평소에도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저의 경험이라고 해줘. 저의 경험이에요, 저의 경험. 아니, 자기 이성이 완벽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벽한 이성을 우리가 상정을 하죠? 누가 갖고 있죠? 어디 있죠? 그 불완전한 이성마저 제대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감정, 오해, 무지, 모험 등이 많아요.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과학의 한계랑 똑같은데 사랑, 감정. 호르몬은 설명을 해요. 호르몬이 뭐가 할 때 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근데 왜 그 여자야? 왜 그 남자야 돼? 왜요? 모든 여자는 모든 남자가 아니라. 왜 호르몬을 하면은 남자라는 동물이 여자라는 동물을 만났을 때 모두 다 감성이 들어야지. 왜 그 여자 그 남자야 되냐? 설명 불가능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람의 종교심, 죄책감 같은 정신적인 문제, 삶의 목적, 의미 등 이런 것들은 이성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이성을 도구로 생각하는 철학도 진리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의론자들이 있는데 버클리 같은 사람들은 회의론자예요. 경험론자들은 대상 자체의 존재성과 속성에 대한 인식을 유보하고 회의주의를 폄하한다. 경험에 의해서 인식이 정확하지 않은 거. 경험이라는 건 정보를 추구해서 내가 안다는 건데 그런 경험주의에서는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합리주의는 뭐 이성이라는 것보다는 그 시간과 공간의 인식이라는 그런 것밖에 없지. 그런 툴을 가지고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공간 지각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다는 게 회의주의예요. 이성의 한계를 이미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후설 같은 현상학자들이 나왔어요. 사건이나 물질의 실제에 대해서 의심은 그만두고 의심하면 아무 얘기가 안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 실제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서 에포크 판단 중지.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판단 중지하자. 그 얘기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다음 괄호치기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괄호 쳐놓고 그것만 얘기하자.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전재성이라는 분이 여기서 이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철학적으로 이성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성이 완벽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요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이성의 진리, 과학과 이성의 한계 정리. 과학이나 이성은 진리를 찾는 길을 도와주는 것은 맞지만 진리 여부를 결정해주는 결정적인 잣대로 작용하기는 불완전하며 모든 것을 다 대답해 줄 수 없다. 과학이나 이성이 진리 판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진리가 아니다. 그 말 자체가 너무나 교만한 말이에요. 너무나 과장된 말이에요.
과학이나 이성을 절대시하는 견해인 과학주의라고 해요. 이성주의 피해야 돼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과학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과학이 신이 아니에요. 과학주의나 이성주의는 과학이나 이성을 절대시하여 태도로 과학이나 이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 무비판적인 태도를 지니는 잘못된 태도예요. 과학주의나 이성주의는 의심과 검토를 기본으로 하는 과학이나 이성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과학이 뭐예요? 의심하고 증거를 추구하는 거. 증거, 증명. 그래서 실험하는 거고, 그리고 그 모든 그거 글로 남겨야 되고, 그래서 다 증명해 보는 거예요. 다 검토하는 거. 검토. 이걸 통해서 과학으로 받아들이냐 안 맞느냐,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다 감성으로 얘기하니까 큰일 생기잖아요. 과학적으로 얘기해야지. 과학이나 이성을 절대시하여 증명되지 않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무신론도 과학이나 이성으로 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진리라고 믿는 신앙에 해당.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무신론도 하는 신이 없다고 믿는 신앙이에요. 과학이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과학주의나 이성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과학이나 이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이성을 받아들이거나 증명되지 않은 것까지도 확인해 볼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랑이나 영적인 존재나 삶의 목적이나. 제가 여기를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다 딴 데를 쳐다보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익숙지가 않아서. 과학이나 이성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비이성적이나 과학적이기 때문에 진리일 수 없다고 단정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복잡한 내용들 했지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 복잡할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자연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진화론에서 자기가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아직 추정에 불과하다. 과학적인 근거에 너무 모자란다.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오늘 강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받았을 줄 압니다. 이성이나 과학에 대해서 비평하는 거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자세히 한번 보시고, 이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 동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질문, 더 알고 싶은 거 아니면 궁금한 거, 그리고 반대되는 거, 아니면 그런 것, 설명이 더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올려주시고, 깨달은 거면 이제 이런 거 이거 배워서 너무 좋았다 한마디라도 우리 단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영혼들 이렇게 주님 진리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찾아가는 법 조금이라도 연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주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줌에서 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